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초겨울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0개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100세 건강실. 99%의 높은 만족도 점수를 얻으며 반응이 뜨거운데요. 부천시가 100세 건강실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갖출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보건행정 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3개 보건소를 1보건소, 2보건센터로 개편하고 10개의 100세 건강실을 운영 중인데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건소별 특화 사업을 추진해 주민 밀착형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보건소는 여성과 장애인, 소사보건센터는 어린이, 오정보건센터는 어르신 중심으로 개편해 출산 장려, 장애인 재활, 어린이와 청소년 금연 관리, 어르신 치매 관리 등 대상별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2020년까지 100세 건강실 6곳을 더 확충하고 이동 건강버스를 활성화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공공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천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종합병원 등 전문 보건의료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임산부 독감 예방접종, 아동 치과 주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보다 유기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겠다며 이번 보건행정혁신에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손, 효자손 플러스, 그리고 최근 저소득 여학생들에게 전달된 어여쁜 시크릿 박스, 이 모두가 지역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된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훈훈한 부천 만나보시죠. 원정동에 거주하는 박보김 할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반가운 인사와 함께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사람들. 바로 소사지역 자활센터의 효자손 플러스 팀인데요. 형광등, 문고리, 수도꼭지와 변기까지 소소한 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해주는 고마운 손입니다. 반지하 어두운 방, 효자손이 스치자 LED 조명의 밝은 빛이 집안을 환히 밝히는데요. 달라진 분위기, 좋아하는 책을 보는 할머니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전기가 가끔 앉아 혼자 사니까 나가면 내가 항상 당황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전기 같은 걸 만들어 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밝아서 좋고 책도 잘 읽고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덧 3년을 맞은 효자손 서비스. 만족도 99%를 기록하며 올해 신청 건수만 벌써 1000건에 달하는데요. 올해는 주식회사 대덕강업이 부천희망재단을 통해 후원금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효자손 서비스는 부천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간편 수리 서비스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후원 업체나 지원을 통해서 향후 더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저소득 여학생 870여 명에게 시크릿 박스를 전달했는데요. 약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 15팩과 희망카드로 구성된 시크릿 박스. 지역의 여성용품 제작업체인 중원주식회사가 2,700만 원 상당의 생리대를 기부했고
부천 희망재단과 원미지역자활센터가 힘을 보탰습니다. 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 더 훈훈한 부천. 다가오는 겨울, 그 훈훈한 온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미리내일 학교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내 9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시작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체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항공기의 객실 내부를 재현한 실습장. 학생들의 탑승이 완료되자 항공 서비스에 대한 진로 체험 교육이 시작됩니다. 승무원 출신의 전공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매력과 가져야 할 직업 의식 등을 들려주는데요. 손님이 타셨을 때 뭐 감정 노동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손님이 화가 나시면 분명히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그럼 그거를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미리내일 학교를 찾은 중학생들의 대부분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승무원 외에도 기장,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산업 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승무원의 매력을 말씀하신 거랑 또 승무원을 하시면서 승객과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드셨단 그 얘기를 들은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원래 아직 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늘 미리내일 학교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좋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이어진 실습 시간. 저희가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랑 오메가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을 드릴까요? 참여 학생들은 멘토로 나선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유니폼을 입어보기도 하고 객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의 역할을 체험해봅니다. 승무원이란 직업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처음에는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다 색다른 경험을 해봐서 재미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미리 나의 일을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미리 내일 학교. 오산시는 자유학기제 시행 이전부터 관공서 및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 직업 체험처를 발굴하는 한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왔는데요. 시민참여학교에 이어 미리내일 학교가 오산시의 대표적인 혁신교육 중 하나로 자리 잡기까지는 지역사회의 힘이 컸습니다. 학부모들은 진로 코치로 나섰고 버스와 택시기사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처를 오고 갈 수 있도록 운송을 책임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관내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30개 분야 150여 곳. 자유학기제를 맞은 학생들은 오늘도 마을이 학교인 오산에서 자신의 꿈을 낳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의 횡성군 지회에서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도내 어르신들의 정보 복지 증진을 위해 강원도와 KT,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가 추진한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이 지난 18일 대한노인회 횡성군 지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한노인회 횡성군 지회 회원과 횡성읍 한문서예반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의 기본 이해와 SNS 활용 방법을 주제로 오는 11월 8일까지 횡성군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며 건강마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횡성군 갑천면이 건강마을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갑천면 건강위원과 지역단체장,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건강마을 한마당 잔치가 지난 22일 갑천면 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면민들이 사실 그걸 잘 모르셔요. 건강마을이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사정을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 이런 뜻에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갑천면 건강위원회가 주관하고 횡성군 보건소와 갑천면이 지원한 이번 행사는 건강을 테마로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건강체험관 운영과 건강마술단 공연, 우리마을 경로당 건강음식 뽐내기, 고혈압송을 이용한 건강율동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습니다. 세계맹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흰 지팡이의 날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횡성읍에서는 2016 강원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 지부와 국제라이온스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 지부가 주관한 2016 강원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지난 20일 횡성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도내 시각장애인 900여 명과 라이온스협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흰 지팡이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흰 지팡이 전달 등의 기념식에 이어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 행사도 이어졌는데요. 횡성군은 이번 행사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차별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열연을 담은 제4회 평창군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평생학습을 통해 단합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이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배움과 참여로 하나 되는 평창이란 주제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의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는 물론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무대 발표, 작품 전시, 체험 행사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 나승현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이 동계올림픽 성공 운영을 위한 주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군매너 평창 아카데미도 진행됩니다. 군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8개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읍면협의회 순회 간담회를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읍면장, 군협의회 회장, 군매너 읍면협의회장 등이 참여해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 간의 상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문화시민 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2017년 군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 실천에 대한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읍면에서 추진하는 세부 실천 과제 선정과 주민 실천 동참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읍면 임원은 군협의회 회원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장하진 군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협의 회장은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 간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2017년 군매너 골든타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의 뜨거운 열정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은 지역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정기교육을 통해 어린이 성장 발달에 맞는 식단을 제안하고 요리법을 전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관내 어린이집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저염 저당 메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강수라 리포터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용평면 금송회관에서는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리원 집합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소아 비만이 증가하면서 균형적인 성장 발달을 위한 식습관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날은 저염과 저당을 주제로 메뉴에 대한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저염 저당에 대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서 저희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저염이나 저당에 관련된 레시피를 등록된 급식소에 이제 알려주어서 저희 이제 어린이들한테 좀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연된 메뉴는 메밀 곤드레 수제비와 돈육 가지 깐풍 2가지였는데요. 메뉴를 개발하게 된 배경부터 조리법까지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게 될 대상이 어린이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식재료의 크기와 양, 그리고 제공 방법 등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메밀곤드레 수제비와 돈육 가지 깐풍인데요. 이 두 메뉴의 특징이 저염 저당식이다 보니까 채소류를 재료로 많이 사용해서 요리를 개발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식단을 구성할 때는 지역의 로컬 푸드 그리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메뉴인 메밀 곤드레 수제비는 평창의 특산물인 메밀과 곤드레를 이용했는데요. 메밀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루틴이 다량 함유돼 있고 곤드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메뉴인 돈육 가지 깐풍은 평소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채소를 활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익숙한 중식의 조리법을 적용해 낯선 식재료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요리를 하실 때 한 가지 한 가지 재료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채소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료의 크기나 아니면 재료의 다양성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도와 당도를 낮추는 방법은 다양한 식재료에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참깨와 들깨 등을 이용하면 고소한 맛과 향으로 인해 소금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요. 부족한 간을 조선 간장으로 맞추게 되면 콩의 발효 시 생성되는 아미노산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염도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교육에 참가한 조리사들은 이 시간을 계기로 본인들의 조리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일단 1년에 한 6차 정도 그 집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런 조리사분들도 계시지만 뭐 원장 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들 분들,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집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위생이나 이제 아이들 영양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도 6차 정도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성장 발달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창군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조리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가 담양문화회관에서 세상을 체인지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방대한 양의 독서량과 70권가량의 저서 및 번역서 출간을 통해 지식 산부인과 의사, 지식 생태학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유영만 교수는 이번 담양 포럼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원동력인 독서와 여행 등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유 교수는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현재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겸 학과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공부는 망치다, 니체는 나치다 등이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인 여수예술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40번째를 맞는 여수예술제는 이순신 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진남문예회관 등 지역 일원에서 다채로운 각종 전시와 공연 행사로 펼쳐집니다. 한국예총 여수지회가 주최한 이번 예술제는 미술, 연극, 국악, 무용 등 예총사나 8개 단체가 참가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는 SRT 개통을 앞두고 전라선 노선 포함과 KTX 증편을 요구하기 위해 전라선 권역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는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는 물론 전주시와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등 전라선 권역 7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전라선 KTX 협의체를 구성한 뒤 수서발 SRT 노선에 전라선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라선 주변에 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도 KTX 운행 횟수가 부족하다며 전라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KTX 운행 횟수를 증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음식업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최종선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역 음식업소에 대한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비위생 문제와 관련해 관광객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업소 위생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새로 신설하고 비위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업소 물가 모니터링으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모범 음식점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 담당 음식점을 지정해 영업주에 대한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운 빛깔 알록달록한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가을철 단풍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큰 일교차와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푸른 산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울긋불긋 형형색색의 가을 단풍으로 둘러싸인 월영교는 안동의 단풍 명소이자 가을철 필수 방문 코스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풍 숲길을 걸으며 운치를 느낄 수 있는 호반 나들이길, 단천리와 가속마을, 용계 은행나무 등 안동시 곳곳이 단풍의 물결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났고 아직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지난 18일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9일 제403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진행된 지진 대피 훈련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18일 포항시 재난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지진 대비 도상 훈련은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는 토의형 훈련이었습니다. 전진과 본진, 여진 3단계로 지진 상황을 가정해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과 우리시의 행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진 발생 초기에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인명과 건축물, 도시 기반 시설 피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편 19일에는 제403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 단위의 지진 대피 훈련이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은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3분간 사이렌이 울리자 위치한 장소의 책상과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 뒤 라디오를 청취하며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했습니다. 이후 지진이 멈춘 상황을 가정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대피 요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습니다. 전국의 산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가을 단풍놀이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 오늘은 단풍과 역사문화 사원을 볼 수 있는 그 산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장산입니다. 가을이면 단풍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내장산은 붉게 물든 단풍과 역사가 어우러진 곳인데요. 내장산 국립공원 백양탐방지원센터에서 백양사까지 1.8km 구간은 백양 계곡을 따라 붉게 물든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풍 절정은 11월 6일 정도가 되고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라고 하네요. 전라북도에서 단풍 구경으로 인기 있는 또 다른 산, 덕유산인데요. 예선인이 거닐던 자락을 따라가는 단풍길이 인기가 많습니다. 4km의 완만한 계곡길을 따라 걷다 보면 붉게 물든 덕유산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구천동에서 백년사 구간은 1시간 30분 코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가을 추억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곳일 것 같네요. 역사문화사원과 어우러진 가을 단풍놀이 즐기기 좋은 곳, 남해의 금산도 빼놓을 수 없죠. 금산 일대의 능선은 최고의 전망대로서 단풍과 어우러진 산팔경을 포함한 풍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산도 가을이면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곳인데요. 시원한 바람과 물소리, 곱게 물든 단풍이 선사하는 아늑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의 절골탐방지원센터에서 대문다리에 이르는 3.5km의 구간이 대표적인 코스 중 하나인데요. 계곡 주변 완만한 낮은 지대의 탐방로여서 남녀노소 쉽게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가을 단풍 명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북한산입니다. 쉽게 다녀올 수 있는 북한산은 가을이 되면 여러 종류의 화렵수 단풍들이 탐방로를 에워싸며 아름다운 절경을 선사합니다. 또 전 구간이 완만해 아이들이나 노인도 어려움 없이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1일 1000명으로 예약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니 북한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가볼 만한 단풍 구경 명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름다운 가을 단풍 보시면서 가을 정취를 물씬 느꼈으면 좋겠고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멋진 가을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